그래서 이러한 저위험 병변으로 판정된 경우에 첫 번째 진료에서 영상검사로 충분합니다라는 의견을 들으셨다. 그러면 굳이 2차 의견을 구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신경중재팀 영상의학과 이덕희 교수입니다. 최근 건강검진 목적으로 뇌혈관 MRA를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겠지만은 비파열 뇌해동맥류 의심소견으로 외래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이 비파열 뇌해동맥류라는 이 병이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것이고요. 가장 보수적인 수치로 해도 2~3% 정도의 빈도로 발견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가장 클 것이고, 또 하나는 건강검진을 하는 분들의 절대적인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인 원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러한 전문의를 찾는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여러 의사의 의견을 한번 취합해서 들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중복해서 진료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저희 의사들 체감상 더 많아졌다고 느끼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비파열 뇌동맥류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들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런 거를 저희 의료인들은 세컨드 오피니언을 구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미 전문의 의견을 한번 들었지만은 상황이 복잡한 경우에 또 다른 의견을 들어보고 좀 더 나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러한 조치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만난 뇌동맥류 전문의 의견상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을 때 두 번째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의견이 일치를 하면 신뢰가 가는 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죠. 또 드물지 않게 두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 저는 제3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뇌혈관 수술이나 시술은 결과가 좋으면 말 그대로 해피엔딩이 되겠지만은 뭔가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되돌릴 수 없는 합병증 이런 것들이 발생해가지고 나중에 괜히 치료를 했다라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컨드 오피니언을 구하는 것, 다시 말해서 또 다른 의사를 찾는 것을 이와 같이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고위험군에서뿐만 아니라 저위험 뇌동맥류이거나 뇌동맥류 유사 병변으로 판정을 받으신 분들도 비슷하게 이러한 세컨드 오피니언을 구하는 경우가 자주 목격되고 있는데요. 두 군데 정도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는 매우 흔하고요. 여러 군데 중복 진료를 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불필요한 중복 진료비와 시간을 쓰게 되는 현상이 어떨 때는 상당히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또 문제는 진료를 대기하는 동안 불필요하게 겪는 그런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불필요한 중복 진료에 대한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제가 말하는 저위험 뇌동맥류 예시들을 한번 볼까요? 여기 왼쪽 뇌경동맥 상상돌기라 그러죠. 상상돌기 주변에 생긴 아주 작은 뇌동맥류 증례가 되겠고요. 이 경우는 반대쪽이죠. 오른쪽입니다. 역시 같은 쪽에 아주 대칭적으로 존재하는 아주 작은 뇌동맥류가 되겠죠. 이와 같이 같은 쪽에 있는 건데 여기는 조금 크기가 더 크네요. 그렇지만 여전히 굉장히 작은 걸 알 수가 있고 대표적인 저위험 뇌동맥류의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입니다. 모양이 조금 다르기는 하죠. 그러나 저위험입니다. 이 경우는 조금 모양이 못생겼는데요. 앞에 것보다 조금 크기도 하고요. 그래도 위치, 크기 이런 고려를 해볼 때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영상 관찰을 우선 권하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상상돌기 주변 병변 외에도 저위험 예시들을 한번 보면은요. 이 경우는 오른쪽 중대뇌동맥이 위아래 분지로 이렇게 갈라지는 부위에 생긴 작은 뇌동맥류인데요. 굉장히 작을 뿐만 아니라
동맥류의 도움이라 그럽니다. 도움이 상당히 이렇게 완만하고 높이도 낮고 입구도 넓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영상 관찰을 우선 권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이 기저동맥이 양쪽 후대뇌동맥으로 나눠지는 곳, 기저동맥 분기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 생긴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작아도 치료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치료가 어렵기도 하고 커지게 되면 치료 시기를 좀 놓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치료를 권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작은, 아주 크기가 2mm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작은 경우에는 초기 병변으로 보고 역시 영상 검사를 우선 추천해 드리게 됩니다. 이 경우는요, 오른쪽 뇌경동맥에서 후교통동맥이 나가는 그 부분에서 발생한 작은 뇌동맥류입니다. 이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는데요. 이게 동맥류가 아니고 후교통동맥이 시작하는 부위에 발생한 혈관 누두 현상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아주 작은 동맥류라고 하더라도 너무 작아서 아직 치료를 고려할 그런 정도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영상 관찰을 우선 권하게 되죠. 쭉 보신 이런 병변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우에는 짧게는 1년에서 2년 주기, 길게는 3년에서 5년 주기로 영상 관찰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병원에 따라서는 조금 짧게 관찰 주기를 제한할 수도 있고 더 길게 제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평균 그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위험 병변으로 판정된 경우에 첫 번째 진료에서 영상검사로 충분합니다라는 의견을 들으셨다. 그러면 굳이 2차 의견을 구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치료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들의 심리를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별다른 머뭇거림 없이 바로 의사가 영상관찰을 바로 추천하는 의견을 줬다면 그 경우에는 누가 봐도 저위험 병변이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굳이 다른 사람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치료자인 의사 입장에서 치료가 필요한 그런 병변을 영상 관찰합시다라고 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죠. 어쩌면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도 될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수술이나 시술의 기술이 매우 좋아져 가지고 웬만한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치료 성적이 매우 좋기 때문에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뇌동맥류도 치료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영상 관찰을 합시다라고 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아주 낮은 위험도의 병변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심리적인 기전 자체를 보면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린 제로 리스크 편향이라고 하는 의사결정의 편향성 때문인데요. 저위험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되는데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신중하게 치료를 잘 해드리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는 비파열 뇌동맥류의 특정 의사의 치료 적응증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외래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게 전체 뇌동맥류가 있는 환자분의 그 풀이라 그러면 그 중에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나 아니면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까지 포함했을 때도 그 정도는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뇌동맥류의 수술이나 색전술의 적응증을 넓게 잡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분포를 좀 과장해서 그려서 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예매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영상 관찰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례가 굉장히 많죠. 이 경우는 어쩌면 확실히 저위험이라고 판단해도 될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진료에서 영상 관찰로 충분하다는 말씀을 들으셨다면 객관적으로 봐서 적응증을 넓게 잡는 의료진이든 좁게 잡는 의료진이든 누가 봐도 저위험 병변일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첫 번째 진료를 받으시는데 의료진이 확신에 차서 영상 관찰로 충분합니다 라고 이렇게 권유를 받았다면 2차 의견을 받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담을 또 이중으로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진료에서 치료를 권유를 받으신 경우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들으신 경우에는 뭐 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은요.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주면서 그래서 치료를 하는 게 낫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든지 또는 치료 여부를 본인이 선택하게 하는 그런 경우, 요게 치료 안 하고 두고 볼 수도 있고 치료를 하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환자분이나 가족분이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뭐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경험을 가진 다른 의료인의 2차 의견을 들어보시고 치료 여부 결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 관찰을 하자 이런 의견을 들었다면 영상 관찰 쪽으로 가셔도 된다는 얘기고, 치료 의견을 내줬는데 좀 뭔가 합리적인 그런 이유를 잘 설명을 못 들은 경우에는 2차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이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저희 기준입니다만은 전체 비파열 내 동맥류 중에서 이런 애매한 경우까지 다 포함한다고 해도 치료를 꼭 해야 할 병변은 전체 뇌동맥류, 이 푸른색 안 그 부분이죠. 그거 중에 꼭 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 비중이 상당히 적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보다 뇌동맥류는 굉장히 흔합니다. 특히 비파열 뇌동맥류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죠. 그렇지만 뇌동맥류라고 해도 다 같은 뇌동맥류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비파열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렇지만 방금 보여드린 이 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위험 뇌동맥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진단 이후에 과도한 공포심을 느끼고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일단 한숨 돌리셔도 좋겠고요. 나아가서 첫 진료 의사가 영상 추적 검사를 자신 있게 권한 그런 상태라면 안심하고 일단 일상으로 돌아가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CD 들고 이 병원 저 병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말이죠, 앞으로 혈관 건강 관리를 잘 하겠다는 이런 다짐을 하면서 내 생활을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우려 섞인 그런 걱정을 조금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진단받고 지금 고민이 많으신 분들한테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비파열 뇌동맥류 영상 관찰을 하자 이렇게 얘기 들으신 경우에는 안심하셔도 좋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